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의 두 번째 강의를 할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박유순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될 전체적인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세계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강의로 1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 5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군산대학교의 정기라 교수님께서 9차시에서 12차시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윤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은 두 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두 번째 차시로 연결과 공유의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의 가치, 플랫폼의 구축 전략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의 자료는 1세대 벤처 기업가로 벤처 스타트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전파에 공헌을 하신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 케이슨의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작성 배포된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저는 케이슨의 4차 산업혁명 리더 1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리더들이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전파하는 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연결과 공유의 플랫폼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여러 프로그램 또는 기기들이 공통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학적 표현으로는 슬라이드 상단에 보시다시피 AX 플러스 BX 플러스 CX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공통된 기반을 통해 통합되어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 상단의 수식에서 보듯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 즉 ABC와 그 기능을 묶어주는 공통 역량 X로 구성됩니다. 개별 ABC는 개별 기능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노선, 응용 프로그램, 핵심 역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X인 플랫폼은 공통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공통 환경은 운영체제, 기차역, 항공기 터미널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되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뜻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통 역량은 이 모든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맥OS와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예입니다. 이런 플랫폼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기들이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나 맥OS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즉 응용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공통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운영체제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들이 상호작용하거나 통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 플랫폼의 예로는 공항, 기차역, 항구, 석유 굴착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은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은 항공기와 승객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항공사는 항공기 운행, 승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항은 이 모든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통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차역이나 항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고 물건들이 이동하는 중심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플랫폼은 모두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각각 서비스와 사용자들이 모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해왔습니다. 과거부터 기차역, 항구, 항공기 터미널 등은 오프라인 플랫폼 외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컴퓨터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만약 플랫폼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해 플랫폼이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공항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줍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등 항공사들이 각자 독립된 공항을 만들어서 항공편을 운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이라면 각 항공사는 자신만의 공항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편을 운영하기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가 각각 각기 다른 공항을 이용한다면 승객은 항공사마다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 하고, 공항 간 인프라 중복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과 물리적 자원의 낭비가 심화됩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통된 기반을 제공하여 여러 서비스나 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항공사가 하나의 공항을 사용하여 승객은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든 동일한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공항이라는 물리적 플랫폼을 통해 여러 항공사가 같은 시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은 여러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기기들이 공통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은 그 자체로 다양한 기능이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항공산업에서 공항은 대표적인 물리적 플랫폼입니다. 공항은 여러 항공사가 사용하는 공통된 인프라를 제공하며, 각 항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통 요소 공유는 플랫폼이 여러 서비스나 기관들이 중복되는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항공사들이 모두 같은 공항을 공유한다는 것은 각 항공사가 별도의 공항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보안시설 등은 항공사들이 모두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자원의 중복 사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경제의 원칙과 유사한데,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공유로 얻어지는 효율 분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통된 자원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항은 다양한 항공사와 승객에게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항공사가 공항을 따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나 탑승구와 같은 시설을 항공사들이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승객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은 항공사와 공항 양쪽에 이익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로 소비자들도 더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사업자는 혁신 집중은 플랫폼이 개별 기업들이 핵심 비즈니스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공통된 인프라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공통자원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각 항공사는 자신들의 주요 비즈니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사들은 공항과 같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공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행 서비스, 승객 경험 개선, 운영 효율화 등의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비행기 내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예약 시스템의 자동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와 데이터로 연결된 시대를 말합니다. 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자원과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촉진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은 자산을 소유하여 그것을 활용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산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공유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집을 소유하는 대신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집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에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연결이 매우 용이해졌고 그로 인해 연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카쉐어링, 숙박 공유, 지식 공유 등 다양한 공유 경제 모델이 발전하면서 공유 비용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공유 비용 제로화는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서도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은 물리적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통한 공유 가치가 소유를 통한 가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경제 환경에서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그래프는 2005년, 2015년, 2024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각각 에너지, 금융, 제조, 기술 등의 산업에 속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주로 에너지, 금융 기업들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는 주로 전통적인 산업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2015년 기술 기업들이 상위권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4년 플랫폼 기반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전통적 에너지 및 금융에서 기술과 플랫폼 경제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되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는 더 많은 분야에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랫폼 모델이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헬스케어,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입니다. 핀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플랫폼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기반 경제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에서 혁신 플랫폼과 효율 플랫폼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거나
기술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는 대표적인 핵심 플랫폼입니다. 운영체제는 개발자들이 그 위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개발자들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원 공유의 개념은 플랫폼 내에서 개발자들이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장 플랫폼은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을 돕는 플랫폼입니다. 즉,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백화점과 오픈마켓이 시장 플랫폼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장 플랫폼은 기존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를 촉진하며 플랫폼 내에서 여러 참여자가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이 강화되며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핵심 플랫폼과 시장 플랫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핵심 플랫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웹이 개발되면 이 웹은 웹스토어나 오픈마켓 같은 시장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때 시장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핵심 플랫폼에서 창조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시장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핵심 플랫폼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시장 플랫폼은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핵심 플랫폼에서는 개발자들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공유는 플랫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공급자와 소비자,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결하여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더 많은 자원을 공유하고 더 빠르게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시장에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X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로 표현된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A, B, C는 개별 기업이나 서비스 혹은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수식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각의 기능 A, B, C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더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통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과 자원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공통 요소를 플랫폼화함으로써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원가 그리고 핵심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밸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코스트는 이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면 V-C, 즉 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차이가 커지면서 사회적 후생이 증대됩니다.
이는 GDP의 증가로도 연결됩니다. 또한 가치가 더 높아지면 가격은 일정하지만 효율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플랫폼은 공유를 통해 자원을 전략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자원의 중복 사용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하면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공통 역량을 공유하게 되면 각 기업이나 조직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혁신이 쉬워진다는 의미로 기업은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격도 하락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사회적 가치는 증대됩니다. 공통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소비가 줄어들고 비용이 감소하여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는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이점입니다. 비용 절감, 가격 하락의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효율성은 기업들이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 GD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 GDP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후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경제 모델이나 디지털 플랫폼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V-C, 즉 사회적 후생이라는 개념은 플랫폼을 통한 효율성과 혁신이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플랫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비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플랫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초기에는 느리게 성장하다가 일정한 인계 질량, 즉 일정한 참여자 수를 넘기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가 먼저 인계점을 넘는가라는 문장은 플랫폼이 인계 질량에 도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계 질량은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인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이를 넘기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SNS나 통신, 서비스는 인계점을 넘기면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VV의 법칙 또는 마테의 법칙은 플랫폼에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로 인해 플랫폼이 더욱 성공하게 되는 자기 증폭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플랫폼 파워는 M 플러스 N의 자성 플러스 2의 N성으로 표현됩니다. 이 공식은 플랫폼의 힘이 참여자 수와 네트워크 효과 N 자성 및 2의 N성이라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N은 참여자 수 자체가 플랫폼을 기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며 N 자성은 참여자 수가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그 상호작용이 플랫폼의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n성 이는 리더스 로우에 따른 것으로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소그룹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가치입니다. 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다양한 그룹이 형성되고 그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네트워크 효과 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 네트워크 효과 법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노프스의 법칙은 로우는 네트워크의 단순한 참여자 수만큼의 가치가 증가하는 법칙입니다. 이는 방송과 같은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방송국이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지만 시청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트칼퍼의 로우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가치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는 참여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만큼 그 가치가 증가합니다. 즉 참여자 간의 연결수가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스의 로우는 참여자들이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특히 SN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런 커뮤니티와 그룹이 형성될 때 네트워크 가치는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임계점을 넘는다는 것은 초기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확보하여 충분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플랫폼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는 초기에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느리게 성장했지만 임계점을 넘은 이후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플랫폼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플랫폼의 가치에서 스티키니스는 플랫폼이 사용자를 유지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플랫폼의 사용자 충성도 또는 사용자의 유지율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사용자를 유지하고 끌어들이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SNS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소비함으로써 사용자들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의 스티키니스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스티키니스가 강한 플랫폼은 사용자가 쉽게 떠나지 않으며 사용자 기반이 더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개방 혁신은 플랫폼이 외부 자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모든 혁신을 만들기보다는 외부의 개발자와 파트너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iOS와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플랫폼은 개방된 개발자 생태계를 통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크고 끈끈하게라는 의미는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노드와 링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드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별 사용자, 기업 혹은 장치를 의미합니다.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즉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많을수록 플랫폼의 네트워크는 더욱 강해집니다. 링크는 각 노드 간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를 포함합니다. 링크가 끈끈할수록, 즉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플랫폼은 많은 노드와 강력한 링크가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성공적입니다. 노드가 많고 링크가 강할수록 네트워크의 효과가 커지며 이는 플랫폼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플랫폼의 개방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은 정원과 열린 정원이라 하는 게임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있는 보이는 작은 정원은 과거에 폐쇄된 통신사 중심의 피치폰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같은 통신사들이 모바일 생태계를 독점적으로 통제했습니다. 피치폰 시대에는 각 통신사가 사용자 경험을 철저히 통제했으며 통신사 자체가 운영하는 폐쇄된 환경에서만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제한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작은 정원의 비유는 마치 사용자와 개발자가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폐쇄적이고 제한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개발자들도 통신사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이는 혁신을 제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열린 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와 같은 개방된 플랫폼 생태계를 나타냅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은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같은 기업들은 개발자들에게 개방된 개발 환경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플랫폼 환경은 사용자 경험의 확장과 개발자 혁신을 촉진시켰습니다. 이제 사용자 수는 수천 수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은 글로벌 시장에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열린 정원은 더 이상 통신사의 통제 없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플랫폼의 개방은 사용자 경험과 개발자의 자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몇 가지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개발자 측면에서는 과거의 폐쇄적 환경에서 개발 기회가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혁신의 가속화를 불러일으켰고 다양한 웹 생태계를 통해 수많은 서비스와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환경, 즉 작은 정원에서 개방된 환경, 열린 정원으로의 전환은 플랫폼 경제의 핵심 변화입니다. 개방형 플랫폼은 더 많은 혁신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개방됨으로써 혁신의 속도가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이 플랫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모바일 산업과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구축 전략입니다.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플랫폼 설계자와 운영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플랫폼이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플랫폼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에어비앤비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 공유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효율을 높입니다. 즉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출된 가치의 선순환 분배 구조입니다.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 가치가 플랫폼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생태계는 사용자,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운용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구성됩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웹스토어에서는 개발자들이 애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애플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익 분배 모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더 많은 참여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는 플랫폼의 미래 가치입니다. 플랫폼의 미래 가치는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자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술 변화나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과거 DVD 대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플랫폼의 미래 가치를 성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 혁신이나 시장 트렌드에 맞춰 플랫폼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는 플랫폼 생태계 구축 비용과 수익 창출입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는 개발 비용, 서버 유지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플랫폼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플랫폼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독 모델, 광고 수익, 수수료 모델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수익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넷플릭스는 구독 기반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이 플랫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은 플랫폼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플랫폼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의 욕구 변화나 경쟁자의 등장에도 플랫폼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원 낭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 경제 플랫폼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 전략적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핵심 법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발의 법칙, 먼저 시작하라입니다. 순발의 법칙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먼저 시작한 기업이 사용자 기반을 먼저 확보하게 되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초기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발주자로 진입하여 빠르게 사용자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력의 법칙, 후발주자를 고립하라입니다. 매력의 법칙은 플랫폼이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사용자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사용자 경험, 높은 충성도, 편리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은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iOS는 사용자의 강력한 락인 효과를 제공하여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막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단계에서의 그 빅뱅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키워라라고 합니다. 빅뱅의 법칙은 플랫폼이 빠르게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플랫폼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자 기반을 넓히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빠르게 확장해야만 더 많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증폭됩니다. 다음 합병의 법칙입니다. 1 플러스 0.1은 1.1이 아니라 2를 의미합니다.
즉 합병의 법칙은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다른 플랫폼과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1의 2라는 수식은 합병을 통해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이 이베이와 협력하여 결제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양사의 서비스 가치가 모두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발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 창발의 법칙은 플랫폼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초기 플랫폼이 제공하던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기술 변화와 사용자 요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기술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장과 진화는 플랫폼 경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후에는 플랫폼을 진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진화는 단순히 더 많은 사용자나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관련하여 2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